대화를 위한 공감으로 듣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공감으로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대화에서 공감으로 반응하고 있는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생각한 것과 같은가요? 다르다면 공감으로 반응하는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비폭력 대화는 우리가 말할 때만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을 때에도 필요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상대 공감, 공감하며 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선입견과 판단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공감하는 대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조언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거나 우리의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공감으로 들어야 합니다. 공감으로 듣기란 상대가 관찰한 것, 느낌, 욕구, 부탁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위로나 조언을 받고 싶어 하리라고 추측하면서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 라고 해결책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지 않은 조언은 그 사람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안심시켜주는 말이나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코 다른 사람과 공감으로 연결하는데 방해가 되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조언하거나 가르치려고 들고 한술 더 뛰기도 하며 다른 이야기를 꺼내거나 말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멋대로 위로하거나 동정하기도 하고 쓸데없이 캐물을 때도 있습니다. 가타부타 설명하거나 상대의 말을 바로잡으려고 들기도 합니다. 머리로 하는 이해는 공감을 방해합니다. 공감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머리로 하는 이해나 동정과 공감을 구별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와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을 하는 방법으로는 느낌과 욕구에 귀 기울이기, 바꾸어 말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고 부탁하는가에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들은 말을 되풀이하여 상대에게 질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에만 매달리는 남편에게 아내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집에서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관찰한 것과 느낌, 욕구, 부탁을 되풀이하여 아내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들은 말을 되풀이하여 말해줄 때에는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상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질문의 형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어볼 때에는 우선 우리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갈등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비폭력 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욕구를 먼저 표현하고 상대가 자신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그들의 진정한 욕구를 찾아야 합니다. 상대가 의견이나 판단, 분석한 것을 말하고 있어도 그 뒤에 있는 욕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욕구를 정확히 찾아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만약 틀렸다면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와 내가 서로의 욕구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상황에서 양쪽의 욕구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정리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어느 쪽에게든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암시를 주는 말을 피하면서 신중하게 서로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비폭력 대화를 위한 말하기와 듣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과 공감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